이곳은 늘 푸른 빌라. 낡고 오래되었지만 이름만큼은 푸르고 정겨운 기운을 담은 곳이었죠. 바로 그 빌라의 주차장에서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친 목소리로 무언가를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젊은이. 상구는 자신을 막아선 김덕수 경비원 할아버지를 향해 낄낄대며 조롱했습니다. 주민들이 출근을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상구는 보란 듯이 빌라 입구를 완전히 막아선 채 꿈쩍도 하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다가가 상구를 타이르려 했지만 상구는 오히려 그의 멱살을 움켜쥐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온화했던 눈빛은 싸늘하게 변했고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김덕수 할아버지는 늘 푸른 빌라의 경비원이었습니다. 7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하루 종일 빌라를 돌며 주민들의 불편을 살폈죠. 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여느 동네 경비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그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빌라 주차장이었습니다. 늘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탓에 종종 주민들 사이에 시비가 붙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은 동네 양아치 무리였죠. 그들은 빌라 주차장을 자신들의 안방처럼 여기며 상습적으로 이중 주차를 하고 주민들에게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무리 중에서도 특히 상구라는 별명을 가진 젊은이는 건달처럼 거만했습니다. 그는 빌라 주민은 아니었지만 친구가 빌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빌라에 드나들며 주차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주민들이 정중하게 이동을 요청해도 좀 기다려요. 금방 뺄 거니까 라며 되레 짜증을 내곤 했죠. 덕수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려 해도 상구는 늘 할아버지는 뭐 경비원 주제에 참견이야?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힘없는 노인에게 쏟아지는 조롱은 매번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주민들도 할아버지가 상구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딱히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저 양아치들 때문에 경비원 할아버지가 고생이 많으시네 하며 안타까워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늘 푸른 빌라의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구가 빌라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린 채 친구들과 시시덕거리고 있었죠. 출근하려던 주민들은 차량을 뺄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클락션 소리가 연이어 울리고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왔지만 상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향해 시끄럽네. 좀 기다리라고 하고 소리쳤어요. 결국 한 주민이 덕수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할아버지,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다급하게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상구에게 다가갔죠. 그는 평소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젊은이, 차 좀 빼주시오. 주민들이 불편해하잖소 하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상구는 할아버지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한두 번 봐줬더니 기어오르네. 내가 못 빼주겠다는데 어쩔 건데. 상구는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이 휘청거렸고
그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나약하고 순종적인 경비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날카롭고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운은 상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주민들을 압도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상구는 할아버지의 변화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다시 비웃음을 흘리며 이 늙은이가 눈깔에 힘주면 뭐 달라지나 늙으면 곱게 뒤져야지 하며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상구의 거친 손길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상구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상구의 팔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누구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상구는 자신이 잡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전에 이미 할아버지의 소나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구의 팔목을 비틀어 그의 몸을 통제했고 그대로 벽에 밀쳐냈습니다. 내 놈들이 법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철함은 마치 날선 칼날 같았습니다. 상구는 예상치 못한 할아버지의 완력과 날카로운 기술에 제대로 반격조차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 할배가 미쳤나. 상구는 팔목이 부러질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할아버지의 소나귀는 굳건했습니다. 주민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늘 주차 시비로 시달리던 나약한 경비원, 할아버지가 동네 양아치 우두머리인 상구를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은 충격을 넘어선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저런 힘이 있었어. 말도 안 돼. 저 양아치들 평소에 얼마나 거만했는데. 주민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커졌습니다. 상구의 일당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도 상구의 예상치 못한 패배에 혼란스러워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할아버지에게 덤벼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셔츠 소매가 살짝 걷히면서 그의 발목에 새겨진 희미한 문신과 오래된 흉터들이 주민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신은 평범한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특정 조직이나 부대를 상징하는 듯한 문양이었습니다. 흉터들 또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칼에 베인 듯한 날카로운 자국, 총상으로 보이는 깊은 흔적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전투를 치렀음을 짐작하게 하는 상처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할아버지의 팔목에 새겨진 흔적들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지만 과연 어떤 과거를 가진 인물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할아버지는 상구를 제압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전화 너머로 침착하고 명확한 어조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수없이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전문가의 그것 같았습니다. 주민들은 할아버지의 의외의 모습에 더욱 놀랐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힘없이 멱살을 잡히던 노인이 이제는 냉철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지만 할아버지는 조금의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구를 향해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라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구는 그 말에 더욱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가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고 주민들은 저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머릿속은 할아버지의 정체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죠. 경찰차에서 내린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급히 현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던 경찰관 중 한 명이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아버지를 응시하더니 조심스럽게 다가가 경례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김덕수 팀장님, 맞으십니까? 그 경찰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빌라 주차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은 일제히 경비원 할아버지와 경찰관에게로 향했습니다. 팀장님이라는 호칭은 그들이 생각했던 평범한 경비원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죠. 상구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소나기에 제압된 채였습니다. 그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더욱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팀장님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모양입니다. 할아버지는 경찰관의 인사에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냉철하게 상황을 보고하며 상구가 주차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사실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보고는 마치 수십 년간 수많은 사건 현장을 경험한 베테랑 수사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경찰관은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상구와 그의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상구는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할아버지의 얼굴을 힐끗거리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가 할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되었는지 혹은 그저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상구 일당을 연행한 후 할아버지는 주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깨진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고 팔목의 셔츠 소매를 다시 정돈했습니다. 팔목에 새겨진 희미한 문신과 오래된 흉터들은 이제 다시 옷 속에 감춰졌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정말 팀장님이었어. 무슨 팀장님? 경찰 아니면 군인. 어쩐지 뭔가 달랐어. 그냥 경비원은 아니라고 생각했지. 주민들의 말에는 놀라움과 함께 자신들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오해했는지에 대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할아버지를 그저 힘없는 노인으로만 생각했고 심지어는 무시하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그때 경찰관 중 한 명이 주민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덕수 팀장님은 과거 저희 경찰청 특수수사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십니다. 워낙 뛰어난 분이셔서 전설로 남아있는 분이시죠. 경찰관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짧은 탄성과 함께 더욱 큰 술렁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수수사대 팀장이라는 직함이 주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경비원이라 여겼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나라의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던 베테랑 수사관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주민들은 할아버지가 상구를 제압했던 순간의 날카로운 눈빛과 압도적인 움직임이 단순히 노인의 힘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에서 비롯된 노련함이었던 것이죠. 경찰관은 주민들에게 간략히 상황을 설명한 후 할아버지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차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늘 푸른 빌라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덕수 할아버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고, 그를 무시했던 주민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민망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할아버지를 하대했던 몇몇 주민들은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워진 주차장을 한번 둘러본 후 조용히 경비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주민들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라에 숨겨진 영웅이자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은 덕수 할아버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경비실에 들러 인사를 건네고 작은 간식을 챙겨주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미안함과 존경심에 차마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할아버지를 하대했던 몇몇 주민들은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어색하게 웃거나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따뜻한 시선과 달라진 태도는 분명 그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주차장 풍경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상구 일당이 경찰에 연행된 이후 더 이상 빌라 주차장에는 무단 주차나 소란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질서를 지키려 노력했고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가끔 주차장을 둘러보며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빌라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빌라 주민들 사이에서는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특수수사대 팀장이라는 전설적인 직함은 평범한 경비원으로 지내온 할아버지의 삶과 너무나 대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의 진짜 정체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빌라 입구에 낯선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남자는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경비실로 향했고 덕수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덕수 팀장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잊지 않으셨겠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남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많이 컸군. 남자는 할아버지의 제자였고 현재는 경찰청의 핵심 부서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은퇴 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민들은 오가는 길에 경비실 안을 힐끗거렸습니다. 낡은 경비실 안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덕수 할아버지에게 깍듯이 대하는 모습은 주민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다음 날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덕수 할아버지가 사실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더라는 소문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소문은 마치 전설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과거 그가 해결했던 굵직한 사건들, 범죄자들을 끈질기게 추격했던 집념, 그리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었던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민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분을 모르고 지냈는지
깨달으며 민망함과 동시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이제 빌라의 단순한 경비원을 넘어 빌라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이자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로 빌라의 안전과 평화가 지켜지는 듯했습니다. 주민들은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를 향한 존경심은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할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경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덕수 할아버지는 예전과 다름없이 묵묵히 빌라를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빌라 주변을 청소하고 주차장의 차량들을 살폈습니다. 밤늦게까지 순찰을 돌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고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존경의 시선이 할아버지의 마음에 큰 힘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상구와 그의 일당은 다시는 늘푸른 빌라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후 완전히 기가 꺾여 버렸습니다. 동네 건달들 사이에서도 김덕수 할아버지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아무도 늘푸른 빌라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빌라는 완벽한 안전 지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고 덕수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주민은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기도 했고 어떤 주민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할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주민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그림자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빌라 주민들 사이에서는 덕수 할아버지 덕분에 안전하고 행복해졌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할아버지가 경비원으로 계속 일해주기를 바랐고 더 나아가 할아버지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자발적으로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했던 모금액이 어느새 큰 액수가 되었고 주민들은 할아버지에게 감사패와 함께 개선된 경비원 급여 및 복지 혜택을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민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결국 덕수 할아버지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계속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푸른 빌라의 상징이자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의와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빌라를 순찰하며 주민들의 안녕을 살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예전과 다름없이 묵묵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민들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찾아온 뜻밖의 영웅, 김덕수 할아버지 덕분에 늘푸른 빌라는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